어르신들께 혹시 키가 조금 줄어들거나 허리가 점점 굽거나 아니면 그저 원인 모를 허리 통증이 계속되신 적이 있으신가요? 때로는 단순히 나이가 들면 다 그렇지라거나 관절 노화는 흔한 일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들, 이러한 느낌들이 항상 노년의 정상적인 일만은 아닙니다. 그것들은 우리의 소중한 몸의 틀, 즉 뼈들이 점차 약해지고 특별한 보살핌이 필요하다는 신호일 수 있으며 바로 골다공증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어르신들과 함께 매우 중요한 주제인 골다공증에 대해 정말 가깝고 진솔하게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복잡한 의학 용어 대신 골다공증이 무엇인지, 그것이 오고 있다는 경고 신호들은 무엇인지,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어르신들께서 뼈를 항상 튼튼하고 견고하게 유지하실 수 있도록 돕는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들을 부드럽고 이해하기 쉽게 알아볼 것입니다. 목표는 어르신들께서 더 유연하게 움직이고 통증을 줄이며 골절 걱정 없이 삶을 온전히 즐기실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대화를 통해 어르신들께서 매일 자신의 뼈를 더 잘 사랑하고 보호하는 데 의미 있는 것들을 발견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어르신들, 우리 뼈를 사랑하는 여정을 함께 시작해 볼까요? 첫째로, 우리는 골다공증은 무엇인가요? 리벼를 약하게 만드는 침묵의 친구에 대해 함께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르신들, 우리 뼈를 마치 딱딱하고 고정된 덩어리가 아니라고 상상해 보세요. 뼈 속에는 마치 작은 벌집 같은 구조가 있으며 뼈는 항상 새로운 뼈가 생성되고 오래된 뼈가 파괴되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골다공증은 오래된 뼈가 파괴되는 과정이 새로운 뼈가 생성되는 과정보다 더 빠르게 진행될 때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뼈가 더 성그러지고 속이 비어있는 듯하며 골밀도가 현저히 감소하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집에서 벽돌을 빼내는 것과 같아서 벽이 약해지고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골다공증의 가장 위험한 점은 보통 조용히 진행되어 초기 단계에서는 어떤 명확한 증상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건강하고 아무런 불편함도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 안에서는 뼈가 이미 약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침묵 때문에 많은 어르신들께서는 아주 가벼운 충격이나 심지어 집안에서의 단순한 낙상으로 인해 골절을 당하고 나서야 병을 발견하시곤 합니다. 가장 흔한 골절 부위는 대퇴골 경부, 척추, 손목입니다.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은 심한 통증, 영구적인 장애를 유발할 수 있으며 어르신들의 운동 능력과 독립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어르신들께서 이 질병의 본질을 명확히 이해하시면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당황, 무력감을 느끼지 않으실 것입니다. 대신 병과 맞서는 데 더 적극적으로 임하고 적절한 지원을 찾으며 뼈를 보호하는 데 집중하여 삶의 질을 오랫동안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어르신께서 저에게 진찰을 받으러 오셨을 때 만성적인 허리 통증으로 고통받고 계셨습니다. 그분께서는 그저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며 참으셨습니다. 계속 참으시다가 어느 날 집안에서 가볍게 미끄러져 대퇴골 경부 골절을 당하셨고 그때야 비로소 자신이 심한 골다공증을 앓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을 매우 후회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그분께서는 자신의 몸이 보내는 모든 작은 신호들에 대해 항상 더 조심하게 되셨습니다. 어르신들, 오래 지속되는 허리 통증이나 가벼운 낙상을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그것을 특별한 관심이 필요한 건강의 한 부분으로 여기세요. 위에서 언급한 징후 중 하나라도 오랫동안 지속된다면 망설이지 말고 의사 선생님을 만나 정확한 검사와 상담을 받아보세요. 다음으로 우리는 징후 인지 및 위험 요소, 뼈가 보내는 경고 메시지에 대해 함께 알아볼까요? 어르신들 아시겠지만 골다공증은 보통 조용히 진행되지만 우리가 세심하다면 몸이 보내는 몇 가지 경고 메시지를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동시에 위험 요소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도
예방에 더욱 적극적으로 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나타날 수 있는 징후로는 만성적인 허리 통증이며 특히 허리 부위의 둔한 통증이 운동 시 심해지고 휴식 시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키 감소로 어르신들께서 젊었을 때보다 몇 센티미터 줄어들거나 척추가 주저앉아 등이 점점 굽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가벼운 충격이나 단순한 낙상에도 쉽게 골절되는 것도 징후입니다. 또한 주요 위험 요소로는 나이가 들수록 위험 증가, 특히 50세 이후, 성별 여성은 폐경 후 여성 호르몬 감소로 남성보다 위험이 높음, 가족력, 가족 중 골다공증 환자가 있는 경우, 칼슘과 비타민 D 부족 식단, 운동 부족, 흡연, 과도한 음주, 그리고 일부 만성질환 등이 있습니다. 어르신들께서 이러한 징후들과 자신의 위험 요소를 조기에 인지하면 제때 진단을 받고 치료를 시작할 기회를 얻게 되어 골다공증 진행을 늦추고 골절 위험을 줄이며 그 결과 삶의 질을 크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르신들께 더 편안한 삶을 선사하고 위험한 합병증에 대한 걱정을 덜어줄 것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어르신께서 등이 점점 굽고 키가 현저히 줄어드는 것을 보고 진찰을 받으러 오셨습니다. 다행히 그분께서는 일찍 병원에 오셔서 골다공증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덕분에 적절한 치료를 받아 병이 더 진행되는 것을 막고 골절 위험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분께서는 저는 나이가 들면 등이 굽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병의 징후일 줄은 몰랐어요. 일찍 검진을 받아서 다행이에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르신들 모든 허리 통증이나 키 변화가 골다공증은 아니지만 만약 비정상적인 변화가 지속적으로 나타난다면 정형외과 전문의의 조언을 구하는 것을 망설이지 마세요. 다음으로 우리는 영양, 튼튼한 뼈를 위한 황금 재료에 주목해야 합니다. 어르신들 아시겠지만 우리가 매일 섭취하는 음식은 단순히 몸에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을 넘어 뼈 건강을 만들고 유지하는 직접적인 재료입니다. 현명한 식단은 뼈를 항상 튼튼하고 견고하게 유지하는 핵심 열쇠입니다. 필요한 영양분이 풍부한 적절한 식단은 어르신들의 뼈를 튼튼하게 하고 골다공증 위험을 줄이며 뼈 재형성 과정이 효과적으로 진행되도록 돕습니다. 뼈에 충분한 건축 재료가 공급되면 골밀도가 좋아지고 더 단단해져서 약해지는 상태가 줄어들 것입니다. 이것은 어르신들께 모든 움직임에서 더 가볍고 유연한 느낌을 주어 골절 걱정에 방해받지 않고 삶을 온전히 즐길 수 있게 해줍니다. 어르신들께서는 우유 및 저지방 유제품, 요구르트, 치즈, 진한 녹색 채소, 시금치, 브로콜리, 정어리, 연어, 새우, 게와 같이 칼슘이 풍부한 식품을 우선적으로 섭취해야 합니다. 비타민 D 또한 몸이 칼슘을 더 효과적으로 흡수하도록 돕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비타민 D는 기름진 생선, 달걀 노른자에서 찾을 수 있으며 가장 간단하게는 매일 아침 일찍 오전 8시 이전 15진 보보청님도 햇볕을 쬐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또한 비타민 K와 마그네슘도 뼈 건강에 기여합니다. 제 어머니도 그러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살이 찔까봐 우유 마시는 것을 매우 꺼려 하셨습니다. 제가 뼈와 관절 건강에 대한 칼슘과 비타민 D의 중요성을 설명해 드린 후 어머니께서는 무설탕 저지방 우유로 바꾸고 식사에 진한 녹색 채소와 생선을 더 추가하셨습니다. 점차 어머니께서는 뼈와 관절 통증이 줄었을 뿐만 아니라 몸도 훨씬 더 건강해지고 걸음걸이도 더 안정적이 되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의사 선생님, 이제는 건강한 식단이 예전보다 더 맛있고 몸도 훨씬 가볍고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르신들, 매끼 식사는 자신의 뼈를 사랑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음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시고 가능하시다면 의사나 영양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맞춤형 식단을 만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가벼운 운동, 튼튼한 뼈를 위한 자연 치료제에 주목해야 합니다. 많은 어르신들께서 나이가 들었고 골다공증까지 있는데
안전하게 한자리에 가만히 있는 것이 좋고 너무 많이 움직이면 피곤하거나 넘어지기 쉽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들, 그것은 바꿔야 할 생각입니다. 매일 가볍고 꾸준한 운동은 우리 뼈를 항상 튼튼하고 유연하게 유지하는 훌륭한 약입니다. 운동은 골밀도를 증가시켜 뼈를 더 튼튼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뼈와 관절 주변 근육의 힘을 강화하고 균형 감각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근육이 튼튼하고 균형 감각이 좋으면 낙상 위험이 크게 줄어들어 골다공증의 매우 위험한 합병증인 골절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운동은 혈액순환을 증진하고 뼈와 관절에 영양을 공급하며 통증을 줄이고 기분을 개선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어르신들께서 꾸준히 운동하면 몸이 더 가볍게 느껴지고 아침에 관절이 뻣뻣한 느낌이 줄어들며 모든 움직임에서 더 자신감을 느끼고 일상 활동을 더 쉽게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어르신들께 훨씬 더 활동적이고 즐거운 삶을 선사할 것입니다. 어르신들께서는 매일 약 30분 동안 빠르게 걷거나 건강체조, 태극권, 가벼운 수영, 제자리 자전거 타기 또는 스트레칭 운동과 같이 자신의 건강에 적합한 가벼운 운동 형태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목표는 무리하게 운동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함을 유지하고 움직임 속에서 즐거움을 찾는 것입니다. 제 고객 중 한 어르신은 골다공증으로 인한 심한 허리 통증과 무릎 통증을 앓고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통증이 더 심해질까봐 운동을 매우 두려워하셨죠. 저는 그분께 제자리에서 하는 가벼운 운동부터 시작하여 점차 집안에서 걷기 운동으로 바꾸도록 격려했습니다. 점차 그분께서는 통증이 현저히 줄었을 뿐만 아니라 관절이 더 유연해지고 몸도 훨씬 더 안정적으로 느껴지는 것을 느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저에게 그 걷기 운동이 자신을 더 건강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새로운 친구들과 대화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의사 선생님, 이제는 제가 10년은 더 젊어진 것 같고 예전처럼 피곤하지도 않아요? 라고 하시더군요. 어르신들, 어떤 운동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의사나 물리치료사와 상담하세요. 특히 기존의 뼈와 관절 질환이 있거나 골절 경험이 있으신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자신의 몸에 귀 기울이고 오랫동안 즐겁게 유지할 수 있는 적절한 운동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낙상 예방, 약한 뼈를 보호하는 강철 방패에 주목해야 합니다. 어르신들 아시겠지만 골다공증 환자에게는 단순해 보이는 낙상도 심각한 골절로 이어져 심한 통증, 운동 능력 상실, 심지어 영구적인 장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낙상 예방은 최우선 순위입니다. 낙상 예방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은 어르신들의 뼈를 불필요한 손상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며 특히 대퇴골 경부, 손목, 척추와 같이 쉽게 골절되는 부위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께서 낙상 위험을 줄이면 더 안전하고 자신감 있게 걷고 일상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어 독립성과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집안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발에 걸려 넘어질 수 있는 장애물, 헐거운 깔개, 어수선한 전선을 제거하세요. 욕실, 병이, 옆, 계단에 난간을 설치하세요. 집안, 특히 밤에는 충분한 조명을 확보하세요. 발에 잘 맞고 미끄럼 방지 밑창이 있는 신발을 신으세요. 정기적으로 시력 검사를 받고 적절한 안경을 착용하세요. 만약 어르신들께서 여러 종류의 약을 복용하고 있다면 현기증이나 졸음을 유발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 의사에게 문의하세요. 제 어머니의 친구 중 한 분은 젖은 바닥에 미끄러져 대퇴골 경부골절을 당하셨습니다. 그 후로 그분은 매우 조심하게 되셨고 집안 곳곳에 난간을 추가로 설치하고 항상 미끄럼 방지 슬리퍼를 신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의사 선생님, 이제는 집안을 걸어 다닐 때도 길을 걷듯이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안전이 최우선이에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르신들, 자신의 집을 안전한 공간으로 만드세요.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가족들에게 자신의 걱정거리를 공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정기검진 및 치료 준수, 튼튼한 뼈를 위한 황금 열쇠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어르신들 아시겠지만 골다공증 치료는 환자, 가족, 의사 간의 인내와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장기적인 과정입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특히 의사의 지시에 따른 골밀도 검사 DXA 스캔 는 골다공증을 조기에 발견하고 심각성 정도를 평가하며 가장 적합한 치료 계획을 세우는 황금 열쇠입니다. 치료 계획에는 필요한 영양제 보충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의사의 지시를 정확히 따르고 꾸준히 약을 복용하며 올바른 용량을 지키는 것은 골 소실 과정을 늦추고 골밀도를 증가시키며 골절 위험을 크게 줄일 것입니다. 어르신들께서 이러한 일들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면 자신이 전문적인 보살핌을 받고 있고 질병에 대처하기 위한 명확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훨씬 더 안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가족의 부담도 줄여줄 것입니다. 제 고객 중 한 어르신은 부작용이 두려워 골다공증 약 복용을 매우 꺼려 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의사로서 골절 예방에 대한 약물의 이점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린 후 그분께서는 꾸준히 치료를 준수하셨습니다. 얼마 후 그분의 골밀도가 현저히 개선되었고 그분께서는 운동할 때 훨씬 더 자신감을 느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의사 선생님, 이제는 절대 임의로 약을 중단하거나 용량을 변경하지 않아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어요. 의사에게 맡기는 것이 가장 안심이 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르신들, 의사의 허락 없이 절대 임의로 약을 중단하거나 용량을 변경하지 마세요. 모든 부작용이나 비정상적인 변화는 의사에게 보고하여 적시에 조언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는 골다공증의 중요한 측면들을, 즉 인지 방법, 위험 요소, 영양, 운동, 낙상 예방부터 관리 및 치료 방법까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어르신들 보시다시피 골다공증은 노년기에 어쩔 수 없이 감당해야 할 선고가 아닙니다. 우리는 뼈를 항상 튼튼하고 견고하게 유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튼튼한 뼈와 관절 시스템은 어르신들께 자유로운 활동 능력, 흔들림 없는 발걸음, 그리고 기쁨으로 가득 찬 충만한 삶을 선사할 것입니다. 매일 자신을 돌보는 것이 이 소중한 선물을 보호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 여정에서 절대 희망을 잃거나 외로움을 느끼지 마세요. 저의 진심 어린 이야기를 들어주신 어르신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만약 어르신들께서 이 정보들이 유익하고 소중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저에게 큰 라이크를 눌러주시고 이 이야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랑하는 분들께도 공유해 주세요. 어르신들께서는 어떠신가요? 자신의 뼈를 항상 튼튼하게 유지하고 골다공증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비법은 무엇이었나요? 어르신들의 이야기와 소중한 경험들을 아래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저는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읽고 배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대화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세요. 어르신들 모두 항상 즐겁고 건강하시며 튼튼한 뼈대와 사랑이 가득한 마음으로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